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성질입니다. 오늘은 육면체 나라로의 여행이네요. 육면체? 우리는 무엇을 육면체라고 할까요? 육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왠지 6개의 면으로 된 도형일 것 같지 않나요? 6개의 면이 어떻게 붙은 거지? 이렇게 붙은 걸까요? 아니죠. 6개의 면이 이런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 있다 보면 도형 안에 면 말고 다른 것들도 생기는데요. 우리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짜잔! 선생님이 육면체를 준비했어요. 선생님과 육면체를 살펴보며 그 속에는 어떤 것들로 되어 있나 알아보자고요. 이렇게 육면체는 평면 도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평평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면입니다. 그럼 이번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이 보이나요? 이 선분은 육면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는 사람? 네, 모서리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뾰족한 점이 보이죠? 이걸 육면체 나라에선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면체 나라를 여행하면서 앞에서 확인한 면, 꼭지점, 모서리에 관해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성질에 관하여 알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해요. 오늘의 핵심 콕콕! 직육면체란 무엇일까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면의 모양이 모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면의 개수가 6개인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육면체의 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지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직육면체 세계에 지금부터 빠져볼까요? 그럼 그림을 잘 살펴보면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직육면체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세어보면 네,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모서리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선분이에요. 총 몇 개가 있나요? 네, 총 12개가 있네요. 그럼 이번엔 꼭지점을 한번 세어볼까요?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며 만들어지는 뾰족한 점을 말합니다. 총 몇 개 있죠? 네, 총 8개가 있네요. 그럼 이번엔 아주 쉬운 질문. 직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네, 그렇습니다. 직사각형입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지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모서리의 길이는 어떤가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모서리의 길이는 당연히 같지 않죠. 그러면 이번엔 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로 평행인 면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 쌍, 두 쌍, 네, 총 3쌍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면과 수직인 면, 한 면과 수직인 면은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총 몇 개가 있죠? 네,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정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육면체는 그림에 나온 것처럼 면의 모양이 모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면의 개수가 6개인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육면체의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두 직각인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정육면체 세계에 지금부터 빠져볼까요? 그럼
그림을 잘 살펴보면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총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총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꼭지점의 개수를 세어볼까요? 네, 총 8개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아주 쉬운 질문. 면의 모양은 무슨 모양일까요? 정사각형이죠. 정말 정사각형인지 볼까요? 네, 면에서 네 변의 길이가 크고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모서리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한 변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네, 같습니다. 그럼 면과 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서로 평행인 면은 몇 쌍일까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이렇게 총 3쌍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번엔 밑면에 수직인 면이 몇 개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총 4개의 수직인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함께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해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면과 꼭지점의 개수는 어떤가요? 각각 몇 개였죠? 네, 맞아요. 면은 6개, 꼭지점은 8개였죠? 그럼 또 같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모서리의 개수도 같지요? 둘 다 모서리는 모두 몇 개죠? 네, 각각 12개예요. 그러면 두 모서리의 길이를 각각 재어볼까요? 직육면체는 어떤가요?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럼 정육면체 모서리는 어떤가요?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면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직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네, 직사각형입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어떤가요? 그렇죠, 정사각형이죠. 그럼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얘기해 볼까요? 먼저 같은 점은 그렇죠, 모서리, 꼭지점, 면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요? 네, 면의 모양, 모서리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직육면체들은 모두 정육면체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직사각형의 모양이 모두 정사각형의 모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직육면체는 정육면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육면체들은 직육면체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정사각형은 내각이 직각이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질문에 대답한 친구들은 정말 똑똑한 친구일 겁니다. 대답하지 못한 친구가 있더라도 지금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핵심 꼭꼭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1번 문제입니다. 글을 읽고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1번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세요. 방금 우리 핵심 꼭꼭에서 정리했죠? 기억이 날 거예요. 모든 정사각형은 직각이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반대로
직육면체는 정육면체가 될 수 있나요?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모든 직육면체는 정육면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4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12개이다. 한번 세어볼까요? 네, 총 12개입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자세히 정리했기 때문에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성질을 묻거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그림에서 평행인 면과 수직인 면을 찾는 거예요. 1번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평행인 면은 어느 면일까요? 어딘지 손가락을 가르쳐 볼까요? 네, 바로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죠. 그럼 이번엔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과 평행인 면은 어느 면일까요? 이번에도 손가락을 가르쳐 볼까요? 딩동댕. 네,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수직인 면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한번 세어볼까요? 네, 총 4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직육면체 나라에서 면과 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행인 면, 수직인 면, 면과 면의 관계도 완성!